이 사람 도대체 중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정체가 뭐야? 딱 보면 몰라요? 난 한눈에 알겠는데 여기 덴마크의 광장에서 동양인 한 명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뜩 분노한 사장님들 얼굴도 보이는데요. 덴마크에서 일어난 오늘의 사연을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아스트리드라고 합니다. 제 식당은 저희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가게인데 저희 가게는 중국인 때문에 정말 쫄딱 망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요리학교에 다니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요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덴마크는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 혜택도 줄어들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회적 지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특히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부족해지면서 빈민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현재 덴마크의 빈곤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덴마크의 복지국가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자마자 일자리를 구하는 게 먼저였고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시절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빙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요리사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6시쯤 퇴근하면 그때부터 밤까지 혼자 요리를 연습하기도 했죠. 언젠가 돈을 모아 저만의 가게를 차릴 거라는 상상을 하면 그닥 힘들지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때는 열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20살부터 딱 10년간 밤낮 없이 일만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얻은 니아옹 광장은 코펜하겐에서 만남의 광장으로 불리는 곳일 만큼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어요. 물론 저희 식당은 골목의 살짝 안쪽이긴 했지만 그런 번화가에 가게를 차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저희 식당의 모든 요리는 제가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 요리라 하나하나에 애착이 정말 많이 갔어요. 긴 세월 밤마다 바로 이날만을 꿈꾸며 만들어 왔던 요리들이 제가 이렇게 애써 만든 요리들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줄까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그 나라에만 있는 요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별한 기념품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단체 관객들이 왔다 가면 요리가 쏙 빠져서 다음날 장사를 위해 밤새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바쁘게 일해서 그런가 힘든 줄 몰랐어요. 바쁜 것도 다 고마운 일이라 생각하며 잠도 많이 못 자고 일뿐인 생활이었지만 이런 생활에도 늘 감사하며 일했습니다. 저희 식당에 찾아주시는 손님들은 요리를 사든 사지 않든 한 분 한 분 다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 한 분이 경악하며 저를 부르셨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서 당황하며 달려갔죠. 저는 상황을 보자마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먹다 남은 테이크아웃 음료가 식탁 위에 떡하니 놓여져 있고 바닥 여기저기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식당이 이 지경인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손님께 급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얼른 치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손님께서 요리에 대해 컴플레인을 거셨습니다. 요리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는 불만이었죠. 항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껏 요리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님이 내놓은 요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요리에서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얼마나 사과를 많이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즉시 문을 닫고 모든 재료들을 다시 살펴봤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라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현재 식당에는 계산대와 출입구를 가리키는 CCTV만 있었는데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곤 했습니다. 결국 범인을 찾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손에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들어와 요리를 먹다가 음료 없이 맨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요리를 먹으면서 가지고 있던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나왔을 거라 추측했어요. 늘 그 손님들이 다녀가면 컴플레인이 들어와 제가 치웠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지적했던 요리들은 중국인들이 먹다가 남긴 요리였어요. 중국인들이 위생관념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아마 그 때문인지 요리에서 악취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중국 손님들만 들어오면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중국 손님이 다녀가자마자 습관처럼 상황을 확인하고 치웠어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다 온 신경이 중국인 관광객 쪽으로 가 있으니 점점 정신이 피폐해졌던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손님이니 참고 참다가 제가 정말 폭발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영업 중 갑자기 중국인 여성 2명이 매장 계산대로 들어와 다짜고짜 환불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3일 전에 음식을 포장해 갔던 손님이었는데 물론 7일 이내에 영수증과 함께 깨끗한 상태로 온다면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요리는 이미 냄새가 심하게 나고 여기저기 얼룩이 있어서 도저히 환불을 해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최소한 하루 넘게 방치된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요리를 먹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셨으면 환불해 드릴 텐데 제가 재판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는 원칙은 깨끗한 원 상태에 오시거나 음식 자체의 문제로 인해 불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제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씩씩거리고 돌아갔어요. 그나마 여기서 끝나서 다행이라며 안도했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식당 문을 열자마자 다시 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세히 보니 요리가 이미 불량이었다며 보여주는데 저는 경악했어요. 요리의 일부를 손으로 뜯어놓은 채로 가져왔더라고요. 저희 식당 요리는 100% 핸드메이드라 제 손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간혹 작은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저 정도로 엉망인 상태의 요리가 나온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검수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사람이라 어느 정도 실수를 할 순 있지만 저 요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 포장해 갈 때도 싸게 해달라며 요리를 꼼꼼히 보고 흠을 잡으며 깎아달라고 했던 요리였는데 저 정도였다면 이미 포장해 갈 때 알아챘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였죠. 어제 제가 환불이 안 된다고 했더니 요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정성껏 만든 요리인데 저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날 요리를 다 환불해주고 나서 속상한 마음에 식당 문도 닫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 친구 엘리는 니아옹 광장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보자마자 너무 우울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영문도 모르면서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무슨 일이냐고 큰일 생겼냐며 저를 달래줬어요. 저는 친구 엘린에게 중국인 환불 사건과 더불어 이때까지 골치 아팠던 일들을 줄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린은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중국인들 안 받은 지 꽤 됐다고 하면서 제게 인쇄물을 하나 보여줬어요. 중국인들 오지 말라고 붙여놓은 건데 우리도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이거 붙이고 나서 좀 나아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모만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고 되물었죠. 사실 저야 제 식당에서 진상을 피웠던 손님들이 중국인이라는 걸 알았던 이유가 CCTV 같이 녹음된 음성 정보 때문이었고 솔직히 동양인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그래도 조금 눈치챈 건 한국인들이 다른 중국이나 일본인보다 더 세련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었고 중국인들은 굉장히 시끄럽고 무례했고 알아보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서양인을 보고 그 사람이 미국인인지 스페인 사람인지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엘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신기했습니다. 엘린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인들은 우선 전혀 종업원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실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카페 사장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많이 쓸 수 없는데 중국인들은 종업원을 시중드는 사람처럼 여겨 들어오자마자 계산할 때까지 한번 붙들어 놓은 종업원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도 무조건 자리에서 계산하고 싶어하고 메뉴를 고를 때도 한참을 기다리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셀프로 자리를 정리하고 가는 가게에서도 절대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인인 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는 한국인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완전 중국인 정반대인데 메뉴를 고를 때부터 종업원이 서서 기다리는 걸 미안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할 걸 생각해 놓고 종업원이 오자마자 빠르게 주문한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다녀간 자리는 한 번 쓱 닦기만 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린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생각해보니 제 식당에서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중국인들은 메뉴를 고르는 내내 제가 옆에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길 바랐던 반면 한국인들은 오히려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다들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갔었던 것 같았죠. 게다가 음식을 먹고 나올 때도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해줬던 적도 많아 제가 놀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건 이렇게 쉬웠는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자 엘리는 중국인 금지 인쇄물이 가게에 많다며 하나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제 식당이 중국인 때문에 엉망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을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쇄물이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한지. 그걸 붙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식당이 운영되었어요. 중국인들이 오지 않으니 한결 마음이 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웬 중국인처럼 생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마크 못 봤냐며 중국인은 출입 금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한국어로 막 따지는데 제 느낌엔 중국인으로 오해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차 싶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손님은 한참을 뭐라 하더니 휙 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떡진 머리에 촌스러운 행색이 딱 중국인이었고 그래서 헷갈려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제 휴대폰에 수많은 메시지와 전화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서 휴대폰을 살펴봤더니 제 식당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한국인 차별에 인종 차별하는 식당이라며 잔뜩 욕이 달려 있었죠. 이미 게시글은 밤새 일파만파 퍼져 한국인을 좋아하는 덴마크 사람들까지 댓글로 모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며 식당을 망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성하였어요. 놀라 엘린에게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엘린은 도리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고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엘린은 CCTV 한번 보자며 같이 화면을 봤고 엘린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린 눈에도 그 사람은 명백히 중국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제 식당은 절대 가면 안 되는 한국인을 차별하는 곳이라며 온갖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날부터 귀신같이 손님이 끊겼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소문이 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가이드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해서 찾지 않았죠. 심지어 한국을 좋아하는 덴마크 사람들까지 저희 식당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식당 문 닫는 거 아닌가 싶은 날들이 이어졌고 결국엔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린이 어떻게 세운 식당인데 이대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역으로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을 한번 고용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어쨌든 한국인 차별 때문에 나쁜 소문이 났던 거니 한국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일하고 있고 절대 한국인을 차별하는 식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폐업을 하느니 엘린의 말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 식당에 어느 한국인이 와 주겠냐고 했어요. 엘린은 카페 아르바이트생 친구 중에 두어 번 놀러와서 친하게 지내는 한국 학생이 있는데 워낙 마음씨가 착한 애라 사정을 알면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엘린에게 정말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고 어차피 식당을 접을 판인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급여는 많이 줄 수 있다고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엘린이 소개해준 학생은 덴마크에서 서비스 경영을 전공하는 서연이라는 학생으로 마침 방학 기간이라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식당에 처음 왔을 때는 싹싹하고 밝은 미소에 마음이 푸근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고맙다고 하며 한국인 차별 사건 때 그 사람은 정말 중국인 같았다고 절대 일부러 한국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며 그때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은 절대 한국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일 수가 없다고 사실 옷차림이나 행색이 중국인 같았고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한국어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발음이나 억양이 완전 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을 차별하는 가게라고 하길래 소문만 듣고 꺼림칙했는데 사장님이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히 사정해서 오게 됐는데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 흉내를 내는 것도 모자라 생업이 달린 식당까지 망하게 하다니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더니 서연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어차피 방학 기간만 일하기도 하고 식당은 처음이라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평균 월급에 맞춰서 주면 되는데 만약 자기로 인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 인센티브를 챙겨주시라고 했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배까지도 줄 생각이었는데 겸손하면서도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 똑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서연은 SNS 때문에 식당이 이렇게 기울었으니 다시 SNS로 일으켜 보자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칠 게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식당의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데 서연이 지적하고 나서야 문제가 하나둘 보였습니다. 서연은 식당은 처음이라고 했지만 서비스 경영을 전공해서 그런가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우선 식당의 테이블 배치가 너무 복잡해서 손님들이 불편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주력이 메인 요리 위주로 메뉴를 구성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요리가 생기면 손님들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재정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조금 더 따뜻하고 밝게 바꿔보는 것도 제안했어요. 밝고 따뜻한 조명은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게 할 거예요. 서연의 말을 듣고 보니 현재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분위기를 더 활기차게 바꾸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연의 조언대로 식당 내부의 조명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조금 더 밝고 환하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또한 식당 벽에 음식 사진이나 고객 리뷰를 담은 작은 장식들을 더하면 손님들이 더 친근하게 느낄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즉시 서연의 조언대로 식당 내부를 최대한 서연의 의견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요리를 만드는 장면을 좀 찍고 싶다며 제가 요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더니 그런 모습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어요. 저도 SNS를 하고 있었지만 사진 한두 장이 전부였고 별 반응도 없었죠. 그런데 서연이 찍은 영상은 댓글이며 좋아요가 막 달리면서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서연은 요리 과정을 시리즈물로 촬영해서 올렸는데 사람들이 다음 편이 궁금하다, 완성된 요리가 궁금하다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식당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서연이 갑자기 불쑥 제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혹시 잘 안 팔리는 요리나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팔기 어려운 음식들이 있나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런 음식들이 조금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서연은 그런 음식을 초반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하면 더 좋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 생각이 좋을 것 같아 서연의 제안대로 서비스 음식을 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SNS 홍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연이 올린 영상 덕분인지 사람들이 하나둘 식당에 찾아오기 시작했고 서연은 찾아온 손님들의 성향에 맞춰 응대도 곧잘 했어요. 적극적인 손님들에겐 어울리는 요리를 제안하고 같이 고민하며 소극적인 손님들은 편하게 메뉴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필요할 때만 다가갔죠. 그리고 서연의 아이디어로 준비한 서비스도 꽤 인기가 좋았어요. 다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주셨죠. SNS 홍보와 손님들의 입소문, 그리고 한국인을 차별하는 식당인 줄 알았는데 친절한 한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 하나둘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잘한 건 없고 전부 서연 덕분이에요. 서연은 장사도 곧잘 했어요. 손님이 하나를 고르면 어울리는 요리를 추천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한 덕분에 매출이 쑥 올랐어요. 서연이 온 지 3달 만에 예전 매출을 뛰어넘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제 식당은 다시 살아났고 서연의 방학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광장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리며 난리법석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한식당 사장님이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대의 얼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바로 제 식당을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식당 사장님은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했는데 왜 계속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화를 내셨고 그 사람은 또 한국어로 뭐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등장해서 그 사람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서연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프리티의 대만 독립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더라고요. 주변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못된 영상이 올라가면 그 사람도 곤란할 거라고요. 그런 다음 서연은 경찰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이 한국인이 아닌데 한국인인 척 덴마크 사장님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희 식당도 이 사람 때문에 망할 뻔했다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그 중국인은 덴마크 사람들이 중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중국인을 거부하는 가게들만 골라서 한국어를 쓰며 문제를 일으키고 SNS에 올려 망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처럼 이렇게 당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중국인에게 경악스러우리만큼 서연에게 정말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서연의 방학이 끝나갔죠. 서연에게 정말 고마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의껏 퇴직금을 줬어요. 서연은 인센티브가 뭐냐며 그동안 모은 거 다 저한테 주신 거 아니냐면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중국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동안 손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다 안 주셔도 된다며 도로 제게 막 돌려주더라고요. 저는 서연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폐업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 텐데 덕분에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제 고마움의 표시라고 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서연은 한참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좋은 곳에 감사히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학교로 복귀하고 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라 바빴지만 바쁜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저는 더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저와 서연이 봉사활동을 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더니 서연이 저를 대신해서 매주 주말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본인이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제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뜻에 따라 비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제 요리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희 식당의 음식과 재료를 활용해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제공한 음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뜻으로 작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이러한 선행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서연은 그저 식당을 돕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저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그저 웃으며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저도 기뻐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도 서연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서연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도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 식당의 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연 덕분에 저는 식당도 살리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참 좋은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 부럽다는 말을 전하며 이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아스트리드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외국인들이 처음 봤을 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헷갈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면서도 기분이 나쁜데요. 아마 한국이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중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다들 알 수 있겠죠. 서연 같은 학생이 많아지면 이런 건 시간 문제일 텐데요. 오늘 사연이 뿌듯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